화장 지우듯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살살 문질러주세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핸드폰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노경환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쌍꺼풀 수술 후에 멍과 붓기를 빼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네, 당연히 있죠. 그러면 오늘 멍과 붓기 빨리 빼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라면을 먹고 잤는데 다음날 됐더니 나만 퉁퉁 부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체질적으로 잘 붓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 이후에도 붓기가 좀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인체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눈두덩이 피부가 두껍고 눈꺼풀에 지방이 많으면 더 잘 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평소에 먹는 약 때문에도 수술 후에 멍과 붓기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혈액순환에 좋다고 챙겨 먹는 건강 보조식품들, 예를 들면 오메가3나 토코페롤, 은행잎 추출물 등등 실제로 혈액을 좀 묽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피도 잘 나고 조직도 더 잘 부어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이런 약들은 좀 미리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붓기에는 다들 이제 수술 후 첫 3일간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붓기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안 붓게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중요해요. 다들 시간이 가면서 빠진다면 처음에 붓기가 적게 생긴 사람일수록 빨리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 직후에 하는 냉찜질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생긴 안대를 줄 거예요. 이 안대를 냉장고에 얼린 후 이게 그냥 되면 차가우니까 이런 거즈나 부직포 같은 거를 밑바닥에 대고 이렇게 눈에 직접 댄다기보다 눈 주변이 압박이 되면서 조직들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온도가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혈관이 붓기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로가 작아지게 되면 붓기가 눈 주변으로 적게 몰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 주변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 또한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라면 먹고 잔 다음날 퉁퉁 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은 소금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걸 희석시키려고 물을 자꾸 끌어당겨요. 즉 수술 부위에 체액이 많이 쌓여가지고 더 많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세예요. 우리 몸의 피와 체액은 심장이 펌프처럼 짜줘서 온몸을 순환시키는데 이때 수술 부위가 심장보다 낮게 위치를 하면 심장뿐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도 피가 더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수술 부위를 아래가 아닌 위쪽으로 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등 뒤에 베개를 두세 개 정도 대서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서 주무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장, 즉 가슴보다 수술 부위가 더 높게 위치해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까 냉찜질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근데 붓기와는 반대로 멍을 빼는 데는 오히려 온찜질이 더 좋아요. 아까 우리 몸은 온도가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을 해요. 멍은 피가 고여서 생기는 것이고 이 고인 물질이 빨리 빠져나가야 멍이 연해지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혈관 통로를 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온찜질은 반대로 붓기를 더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찜질은 첫 3일간은 냉찜질을 해주시고 이후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멍은 피가 고여서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가 덜 고이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힘을 많이 쓰게 되면 몸에서 혈압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수술 부위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일 수가 있어요.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이라면 혈압약을 꼭 챙겨 드시고 혈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비 있으신 분들 화장실에서도 살살 하세요. 중요한 건 이건 꼭 실밥 다 뽑고 나서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해야 돼요. 뭔가 붓기 뺀다고 상처도 아물기 전에 자꾸 마사지하면 상처에 감염도 생기고 봉합된 부위가 터질 수도 있어요. 이제 상처 다 아물어진 다음에 보통은 세안할 때 따뜻한 물로 얼굴을 충분히 적셔서 피부를 확장시킨 다음 화장 지우듯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살살 문질러주세요. 색소 조직이 이제 피부 안에 침체되어 있을 것인데 이걸 물리적으로 밀어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상처 부위 밖으로 빼내기 위한 마사지입니다. 자, 우선 속눈썹 연장이나 속눈썹 펌 같은 시술은 이제 수술 전에는 꼭 하지 마시길 권해드려요. 이게 우리가 눈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 부위와 인접해 있다 보니 수술 과정에서 자꾸 부딪혀가지고 아무것도 남아나질 않아요. 근데 이런 붙인 속눈썹도 이물질이거든요. 결국은 이 속눈썹들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수술 부위에 떨어지게 되면 수술 부위 자체가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미용 시술들은 수술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멍크림들이 있어요. 이게 종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어느 하나가 최고로 효과적인 게 없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멍크림 같은 약들이 실제로 응고된 혈액을 풀어줘서 좀 부드럽게 해주고 멍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한데, 이게 문제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효과를 좀 보지만 어떤 사람은 효과를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효과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이게 좀 괜찮았다 하신 분이라면 그 약이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하실 거는, 우리가 이제 눈 수술을 했잖아요. 이게 눈꺼풀에 바르면 잘못해서 눈에 흘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멍크림이 눈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그 어떤 누구도 보장해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 수술에 있어서는 이걸 아주 주의해서 바르셔야 됩니다. 호박즙은 어떠냐? 호박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뇨작용을 통해서 붓기를 빼주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는데, 뭐 호박즙만 먹어가지고 멍이 쭉쭉 빠진다면 세상에 부어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으나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술과 담배는 안 되겠죠. 혈중의 알코올과 니코틴은 뭔가 붓기뿐만 아니라 상처 회복마저도 더디게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최소 한 달 정도는 흡연과 음주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근데 이런 너무 당연한 얘기 말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핸드폰 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고개를 계속 숙여서 보다 보면 눈으로 피가 쏠리게 돼요. 압력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핸드폰을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세로만 따지면 차라리 반듯하게 앉아서 TV를 본다거나 컴퓨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이 많이 예뻐졌을 테니까 서클 렌즈도 끼고 싶고 눈화장도 하고 싶으실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 직후 초반에 상처 부위를 자꾸 자극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들은 뭔가 붓기를 오히려 다시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수술 부위 상처가 다 낫는 데는 짧게는 뭐 1, 2주, 길게는 3, 4주도 걸리기 때문에 눈 수술의 상처가 완전히 다 낫고 나서 안전하게 더 예뻐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쌍수 관리가 수술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붓기와 멍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여러분의 쌍꺼풀이 더 빠르게 더 잘 자리 잡는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노경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